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접했던 문구 중에 그냥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람마다 감정선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공감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썰렁한 유튜브를 하고 있는 백수 프리랜서 디자이너 취향이니 그냥 듣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책은 난독증이 있어서 읽지 않지만 대신 그 남들보다 좀 더 영화나 만화 등을 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었던 경험 중에서 각 섹터별로 하나씩 선정해봤는데요. 일상을 제외하고는 다 유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일상에서 발견한 문장입니다. 상식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다. 홍대에서 자취할 때 이따금씩 카페나 술을 마시러 연희동까지 산책을 가곤 했었는데요. 이곳은 연희동에서 그 가자 쪽으로 넘어가는 언덕 쪽에 있던 어느 건물의 간판입니다. 딱히 두 번 다시 가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저기가 뭐하는 곳인지 만들면서 궁금하네요. 이 간판처럼 그냥 갤러리인가? 여튼 살면서 더 공감이 갔던 글이었는데 상식이란 게 본래는 암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행동이나 지식 등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애매해지고 불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봐더라도 TV에서 대놓고 투표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이나 마약 등을 반복적으로 해도 심심치 않게 그냥 재개하는 유명인들을 보면 그 죄의 유무는 인지도나 권력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죠. 다음은 웹툰 송곳입니다. 저희 대부분의 언어 능력은 국어책 대신 만화로 떼었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상당히 만화책을 많이 봤던 편인데요. 웹툰 역시 현재는 이전만큼 본지는 않지만 그 한창 유행했던 2010년도 전후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장르도 꽤 다양하고 개인적으로는 완성도가 지금보다는 더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요새는 장르가 어느 정도 획일화돼 있고 심지어 기본 작화 실력조차 수준 미달인 것들이 메이저 포털에서 연재되는 게 있기도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당시엔 웹툰을 네이버보다는 다음을 더 좋아했던 편인데 이 송곳은 그 당시 네이버에서는 사뭇 달랐던 결의 그 어둡고 무거운 현실을 다루던 웹툰이었습니다. 줄거리는 프랑스 계열의 그 푸르미마트에서 벌어지는 부당 해고에 맞선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짧게나마 GS마트의 두 파트 쪽에서 일해봤던 그 경험이 있어서 초반부까지는 꽤 몰입감 있게 보면서도 공감을 갖던 웹툰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다음에서 연재 중이던 그 미생과 곧잘 비교되곤 했었는데요. 그 미생은 회사 생활에서 그 조직의 틀에 적응해가는 이야기였고 이건 그 회사와 노동자가 대립하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다루고 있는 거라 각자의 상황에 맞춰 현실성 있게 다뤘다는 점을 제외하곤 그냥 다른 만화입니다. 미생이나 송곳이나 둘 다 저는 보다 말았습니다. 시즌제를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어쨌든 그림체와 타이틀 디자인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웹툰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죠. 드라마로도 나왔다고 하는데 역시나 웹툰을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된 걸 좋게 본 기억이 없어서 이건 안 봤습니다. 근데 영화 카트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웹툰이랑 결이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건 오래돼서 정확하게 가물가물하긴 한데 노동자의 입장에서 풀어가는 내용이긴 하지만 회사의 입장도 나름 객관적으로 다뤘던 것 같아서 완결을 다 본 것도 아니고 엄청 재밌게 본 것도 아니지만 이 대사만큼은 오랫도록 기억에 내리박혔습니다. 노동운동 10년에도 사장 되면 노조 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오. 에휴, 아무튼 있는 것들이 더 해야 해. 에휴,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더니. 인간이 동양이냐.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이번엔 영화 부당거래입니다. 근래작인 구남도는 최근 그 김선 작가의 더킹만큼 개인적으로 상당히 충격적이긴 했지만 이 부당거래는 류승환 감독의 연출작 중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역시 흔한 소재인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그 공권력의 대립을 다루는 영화인데 그냥 이것저것 다 떠나서 재미있었습니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영화 곳곳마다 툭툭 치는 듯한 대사들이 생각보다 되게 묵직하게 다가오고요. 그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단연 이 장면입니다.
대한민국 일개 검사가 정말 경찰을 아주 불쾌하게 할 뻔했어.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경찰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일들 하지 마. 경찰들이 불쾌한 일들 하지 마. 경찰한테 허락받고 이래. 이씨.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마지막은 드라마 나의 아저씨입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본 드라마는 정말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꼽자면 대충 한 10대 개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가 당시에 그 제 감정에 꽂혀서 오랫도록 기억이 남았는데, 이 나의 아저씨를 보고 나서는 단연 제가 본 드라마 중에 최고로 꼽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연기나 음악, 그리고 모든 연출 등이 다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스크립트가 정말 좋았는데요. 첫 화부터 이 드라마를 알고 있어서 봤던 건 아니고 4화쯤 할 때쯤인가 그 당시에 제가 본가에 내려가서 리모컨으로 신나게 돌리다가 별 장면도 아닌 조기 축구 장면인가에 꽂혀서 그냥 그때부터 자취방으로 돌아온 뒤 미친듯이 정주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이 드라마를 보던 와중에 너무 좋게 보고 있어서 주변의 몇몇 지인과 이전 회사의 신입들에게도 추천을 했었는데요. 또래 지인들은 좋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90년대생의 신입들에겐 역으로 밥 잘 사주는 누나인가 하는 그 드라마를 추천받았죠. 여튼 나의 아저씨는 매우 진부하고 흔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힘들게 살아온 어린 여성이 각자의 무게를 지닌 보통의 어른들을 만나 서로가 공감하면서 위로를 받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대사들이 저에게는 큰 공감을 사서 하나를 꼽기가 애매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씬을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아가씨 같은 20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이를 생각하니까 끔찍하죠. 전 빨리 그 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덜 힘들 거잖아요. 이 장면은 직장 상사와 그 동네 어른들이 길에서 만난 여주인공의 집을 바래다주는 씬인데, 어른들끼리 옛 이야기를 하면서 떠들다가 어색해하는 여주인공에게 한 사람이 말을 건넵니다. 이렇게 나이 들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지 않냐고. 그러자 여자아이는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덜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자 바래다 주던 어른들은 모두 걸음을 천천히 멈추면서 그 아이를 쳐다보는데, 카메라가 이때 여자아이를 중심으로 팬이 되고 어른들은 아이의 바운더리처럼 둘러싸인 모습을 보여집니다. 이상하게 이 장면이 너무 좋았는데요. 이 어른들도 각자의 고민과 사정이 있는 드라마상의 보통 사람들이죠. 이내 여자아이는 멀뚱히 주변을 둘러보고는 그 말을 걸었던 이가 아이의 팔짱을 끼고는 다시 걸음을 나섭니다. 이 부분에서 그 영화 레옹의 씬이 떠오르는데, 레옹 초반부에 마틸다가 레옹에게 물어보죠. 사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든가요? 아니면 어릴 때만 그런 건가요? 레옹은 언제나 힘들지 라고 답합니다. 나의 아저씨에도 그 다음 씬에 이런 대사가 나오지만, 저도 생각해보면 10대나 20대나 지금이나 늘 그 당시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로또가 되면 지금보다 덜 힘들긴 할 것 같네요. 어쨌든 앞으로 이 정도의 글과 연출로 저에게 공감을 줄 만한 드라마가 나올 수 있을지 암울해집니다. 안 나올 것 같아서.